안녕하세요.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쉬어가며 듣는 이야기 첫 번째 시간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교회음악 강의는 새로운 내용에 재미없는 주제의 글이 많아서 분위기 전환을 위한 가벼이 들을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코너에서 쉬어가며 듣는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권의 이야기가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머리를 식히고 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호칭 문화는 나라나 인종 그리고 단체마다 다릅니다. 내가 이곳 뉴질랜드에 이주한 뒤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호칭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도 호칭 문제를 두고 어려워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는 옥스퍼드 출신들이 이곳에 이주한 뒤에 이상사회 건설을 꿈꾸었던 곳으로 영국 문화의 영향이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인지 남섬의 가장 큰 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는 영국보다 더 영국적인 도시라 하기도 합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국왕이 있고 왕족과 귀족이 있으며 국가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귀족 자기에 해당하는 칭호를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말하는 영어의 악센트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느 계층의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기도 합니다. 영국이나 영연방 나라들의 호칭 문화는 우리와는 상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엄마와 아빠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모임이나 자리를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거의 모두가 서로 간의 성을 뺀 이름을 부릅니다.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선생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유치원식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생님 이름이 김나래라면 어린이들이 나래라 부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치원생들은 너무 어려서 성 앞에 미스터나 미스 같은 경칭을 붙여 부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선생님이란 호칭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직업을 말하는 것으로 호칭으로서의 사용을 금기시합니다. 초중학교부터 중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성 앞에 미스터와 미스 같은 경칭을 붙입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 고등학교의 7학년은 대학 입학 준비를 위한 과정으로 우리 대학의 1학년인 교양학부와 같습니다. 6학년을 마치고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대학 진학을 위한 과정이 7학년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영국이나 영연방의 대학은 우리와 미국과는 달리 4년제가 아닌 3년제가 일반적입니다. 이곳 고등학교 교사 가운데 박사학위를 가진 교사들이 적지 않은데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7학년이 되면 학생들이 어제까지 사용하던 미스터와 미스와 같은 선생님에 대한 경칭을 버리고 선생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들은 예비 대학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분위기는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사이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박사나 교수 같은 것은 그들의 명칭일 뿐 호칭이 아니어서 교수와 학생 간에 서로가 이름을 부릅니다.
학생과 교수는 모두 성인으로 동등한 인격체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중학교 1학년인 아들과 대학교 1년을 다니다 온 딸이 나와 동갑내기 교수에게 오르간과 피아노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아이들은 물론 우리 부부도 박사인 그의 성 앞에 박사라는 경칭을 붙여 깍듯이 박사 아무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도 우리 부부에게는 미스터와 미세스라는 경칭으로 정중히 불러주었습니다. 큰딸이 1년 뒤에 대학에 진학하여 그 교수에게 레슨과 강의를 듣는데 끝내 교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여 친구들이 교수에게 아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농담을 듣곤 하였다 합니다. 10대 초반부터 레슨을 받고 대학에 진학한 아들아이가 그 교수님과 전화 통화 중에 그의 이름인 존이라 부르는 것을 듣고 내가 민망해 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나는 끝내 그의 이름을 못 불러 두 사람의 사이가 서먹서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 주교 역시 명칭일 뿐 교인과 성직자 간에도 교인들 서로가 이름을 부릅니다. 심지어 연세가 아주 많은 분도 젊은이들이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뉴질랜드 총독, 대통령에 해당하는 직책을 지낸 분이 있었는데 모두가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국가 지도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직장에서도 동료는 물론 높은 직책의 사람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친근함의 표현으로 비하하는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흔하지는 않으나 어떤 아버지는 자식과 더 긴밀한 사이를 갖기 위해 아빠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내 생각엔 아빠가 더 정겨울 것 같은데 말입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선배들에게 형님이나 누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기억이 없습니다. 학교 분위기가 다른 대학과 달라서인지 선배들에게 C자를 붙여 불렀고 선배들 역시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후배들에게 역시 C자를 붙여 불렀으며 상호간에 존댓말을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교수들에게도 학생들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고 교수들도 학생을 부를 때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C자를 붙여주었고 존댓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마 그때에 신학대학 교회음악과에서 음악대학으로 승격된 때여서인지 몰라도 그런 품위를 갖춘 분위기가 아니었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때에는 지금의 호칭 문화와 많이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이곳의 지역 신문 기사 가운데 중고등학교 학교에 다니는 한국 학생들 간에 호칭 문제로 종종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유는 한 학년 낮추어 학교를 다니는데 현재 동급생이 형이라 부르지 않아서입니다. 한 학년 위인 경우 실제인 나이가 몇 개월 차이라도 형님, 언니, 누님으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재 우리의 호칭 문화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른이나 아이 할 거 없이 처음 만나면 제일 궁금한 것이 상대방의 나이이고 서슴없이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고 서열을 정하려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으로 선생님이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나 장로 같은 직책이 없어서 지휘자 선생님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가르치는 직업에 종사하였기에 선생님이란 호칭에 익숙합니다. 언제인가 한국에서 백화점을 갔을 때 젊은 여자 직원이 아버님이라 하여 그 순간 민망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제일 듣고 싶지 않은 호칭은 사장님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서울 풍습인지 몰라도 형을 언니라 불렀고 삼촌이나 외삼촌 같은 손위의 어른을 아저씨라 하였습니다. 나에겐 사장님보다는 아저씨가 더 정겨운 호칭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에 따른 호칭이 아닌 교인들 간에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관습으로는 어려울 것이나 서로가 형제 자매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호칭은 나라나 문화에 따라 다양합니다. 우리의 호칭은 너무 넘치고 이곳 뉴질랜드는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라는 양비론을 펼쳐봅니다. 감사합니다.